네, 내일 시장의 힌트를 또 찾아봐야겠죠. 시간의 특징주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대표, 김신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유업이 자사주 취득 소식을 알렸습니다. 김민성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남양유업 그리고 남양유업 우선주까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승 흐름 내일까지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업 모멘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간에 조정을 받고 바닥권 이제 단기 바닥에 나오는 구간에서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기업 자체적으로도 지금이 좀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을 좀 더 방어하기 위했을 때 그럴 때는 좀 자사주 매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좀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이 지속되다가 그리고 나서 밸류업에 대한 그런 느낌으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나타나면서 바닥을 찍고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 자체가 막 그게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하거나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바닥권이라는 거를 한 번 더 기대감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서서히 꾸준하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인 급등으로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서서히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긍정적인 요소가 이번에 만들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받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 남양유업 이렇게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해운주 그리고 조선주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STX 그린 로지스가 시간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김신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선주뿐만 아니라 해운주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내일 시장에서도 조선주, 해운주 강세 이어질까요? 내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지금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서 이 이슈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전면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동안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을 때는 국경을 서로 넘지는 않았습니다. 국경을 서로 안 넘고 미사일이라든지 로켓 같은 그런 공격만 진행을 했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국경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로 인해서 현재의 그 전쟁보다는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그동안 많이 움직였던 정유주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왜 해운주가 움직이나요? 라고 보면은 최근에 해상운임 지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홍해 사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홍해 사태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결국은 중동 전쟁에서 좀 발발이 된 것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해상운임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SCFI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관련했을 때 성수기라든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더 나오게 된다면 해상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해상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한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홍해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지금 계속해서 리스크가 나와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면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 거기다가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잘 했던 것은 LNG 선박이라든지 고부가 갇힌 선박이었는데 최근에는 컨테이너 선박 쪽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쪽에서 많이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2007년 때 슈퍼사이클까지 미치지 못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그 전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실적과 사이클적인 면모를 봤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부품주들이 움직였다면 지금 시간에서는 해운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본다면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좀 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쪽, 물론
좀 뭐 흥하행운이라든지 굉장히 가벼운 종목군들이 트레이딩을 하시기에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HMM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해상운임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CCFI 지수도 2000선을 돌파를 하게 되었을 때는 3분기 영업이익이 1조도 가능하다라는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현재 관점에서 아직 좀 천천히 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HMM 쪽을 더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조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기자재 쪽으로 봤을 때는 하나엔진 좀 기자재 중에서도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관련했을 때 전고점 돌파했고 다시 한번 힘을 받으면서 에너지를 응축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대형 쪽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HMM과 하나엔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김민성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에서 뭐 흥하해운, 대한해운, STX, 그린로지스 이런 종목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시장에서 매수한다면 어떤 종목이 나와 보이시나요? 저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바닥에서 시작을 하는 흥하해운이 좀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 종목에 대한 좀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 주요 지분이 75% 조금 안 되게 있습니다. 이 의미는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적은 거래량으로도 강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좀 유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해상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비용이 상승을 하면서 달러 강세도 같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 비용을 대부분 이제 달러로 받기 때문에 달러 상승에 대한 수혜주까지도 우리가 모멘텀을 같이 이어갈 수가 있어서 해운주들은 좀 이제 헤즈볼라에 대한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해운주는 좀 한 번 더 좀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좀 재료들이 충분히 많은 상황에서 그 와중에 좀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런 종목에 대한 수급이 쏠리게 되면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흥하해운이 좀 강한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완전히 너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네. 그래도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서 한 4,000원대까지는 우리가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내일 시장에서도 조선주들 잘 갈 수 있을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장 마감하고 임상 3상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저가 기록했는데 이 하락을 좀 끊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팀장님?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네. 요즘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들 이슈가 있거나 혹은 개별적인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바이오 섹터 중에서 히스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또 오른 것은 아니에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만 오늘 좀 그날 버텨줬고 저번 주에 잘 움직였던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하락을 좀 크게를 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투심은 아직까지 좋지 않은 상황들. 그러면 지금까지 잘 움직이고 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도 좋은데 앞으로 로열티를 생각했을 때 더 큰 매출에 대한 상승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버티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좀 이슈는 있어요. 오늘 시간 외에서 임상 3상을 승인을 받았다. 계획을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시간 외에서 강세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러한 이슈가 지금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하락 추세를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이슈냐라고 봤을 땐 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코로나 기간 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했던 백신이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기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의 모습을 보면 거의 다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백신 코로나
대한 이미지를 씻을 만한 굉장히 큰 이벤트가 터져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 이슈로 보기에는 매출로 연결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시간에서 좀 소폭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를 멈추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 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부진을 끊기에는 조금 아쉬운 이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가 됐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GS 글로벌이요. GS 글로벌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000원에 20%. 4,000원에 20%. 오늘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예, 오늘 들어갔어요. 아, 네. 오늘 들어가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글쎄, 뭐 좀 이렇게 수급이 좋더라고요. 네, 수급이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네. 저도 한번 참여해본다고 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걱정이 됩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두 분 다 중립 의견이 나왔네요. 사실 앞서서는 두 분 다 부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김민성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은 굉장히 좋게 잘 나타나면서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우상향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단기 트레이딩을 접근하신 것 같은데 제가 중립으로 말씀드린 거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상장일에 역사적 거래량이 나타나면서 관심도는 최고로 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3%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3,970원대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거의 이제 시청자님의 매수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내일 시초가에 좀 반등이 나오면은 그래도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좀 손절 라인을 잡거나 익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대한거래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주담 IR 담당자랑 통화를 해봤을 때 이제 국내 기업들도 기회가 된다면 다 같이 참여를 하려고 모멘텀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승인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갈 거고 아무래도 상장 기업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과를 떠나서 이제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그만큼 많은 관심도가 나타났고 매수세가 많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만큼 매도세도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매수와 매도가 좀 동일하게 같이 많은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붙고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에는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매도가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앞전에 있었던 5,200원대에 쌓여있는 매물대도 한번 소화를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좀 시간에서 움직였다고 해서 좀 수익권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올라가고 나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 또 눌림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좀 많이 떴을 때 우리가 잡았다는 걸 좀 인정하시고 수익을 좀 짧게 잡고 손절 라인도 짧게 잡고 대응하면은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3%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내일 시초가에 좀 대응을 잘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네네네. 네, 좀 참고가 되셨을까요? 예, 참고 많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수익 감사합니다. 되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RS 오토메이션 19,600원에 20%입니다. 19,600원이요. 네네. 아, 지난주 금요일부터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점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좀 손절을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아니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네.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럼 긍정과 부정 두 가지 모두 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7% 하락을 했고 전거래일에도 6%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팀장님? 일단 긍정은 아니고 아. 긍정과 부정의 그 사이 중립
의견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그동안 깨지 않았던 라인을 좀 뚫고 내려가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하방에 대한 압력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점은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한번 체크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지지를 할 수 있는 그 라인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4,500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라인대까지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 하방 라인대가 12,500원 라인대입니다. 이런 점들은 시청자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실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는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긍정적인 내용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네. 물론 이 기업이 실적 안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기업들이 감속기를 제외하고 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봇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이유가 현재 실적 안 나와도 좋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로봇 섹터는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관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거기다가 최근 뭐 출산율이라든지 혹은 고령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 기업이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이 대장주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테마적으로 올랐을 때 특히 엔비디아와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주가의 탄력성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 손절을 다 해야겠다라기보다는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제가 말씀해 주신 그 라인대 설정대를 지지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라는 관점에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과 또 연관해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선생님? 그것보다는 그냥 로봇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의 하락에 연동돼서 RS 오토메이션도 함께 하락이 된다.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로봇 sek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혹은 뭐 삼익 THK라든지 일부 강하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종목군이 이슈가 좀 강하게 붙었을 때 특히 엔비디아라는 그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다 정도까지만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80번님이 알테오젠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상담을 해드리기 너무 싫었는데 알테오젠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 참 많으셔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매수가는 17만 2천 원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매도 시점 대응 방안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너무 수익을 많이 보고 계세요.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을 보유 계신 일단 모든 주주분들 너무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도 신고가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25만 원 익절가 라인을 잡고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홀딩을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지금 뭐 한 25% 가량 이제 분할 매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대응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부터는 신고가를 랠리가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과거에 에코프로브엠이라든지 에코프로처럼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꺾이면서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그날에 대한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30만 원을 돌파했을 때는 일부 이제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요. 그리고 뭐 32만 원 돌파했을 때는 일부 수익을 챙겨 놓으시면서 계속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비중을 줄이되 그래도 끝까지 좀 수익률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비슷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16년도 이때도 제가 인스코비 관련돼서 뭐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때 당시에도
계속해서 끝도 없이 상승을 하다가 계속해서 내가 수익률이 200% 넘게 찍히니까 서서히 꺾이기 시작을 하면 수익률이 100%, 50% 이렇게 깎이는 거를 보시게 되면 그게 아까워서 다시 한번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야지라는 본전 심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높은 수익률이라도 못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제 심리적인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도로 좀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매매를 하시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언제까지나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팔아야 내 돈이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안정적으로 수익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사실 알테오젠이 오늘 신고가 가다 보니까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신규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겠죠, 대표님? 네, 뭐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미 너무 올라가서 남들은 팔까 고민하는 자리에서 혼자 살까 고민하는 거는 너무 엇박자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좀 배제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알테오젠 관련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또 은은영님께서는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왜 안 가요? 라고 이렇게 또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요즘에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오는 바이오 종목이 많은데 셀트리온은 왜 이러는 걸까요? 뭐 실제로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실적이 가시성이 나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배 구조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좀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셀트리온이 합병을 한 이후에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절감을 했다라는 이슈들로 인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럼 셀트리온이 얼마나 더 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데 관련했을 때 미국 FDA 진펜트라라든지 좀 기대감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북미 같은 경우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바이오 섹터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되었을 때 셀트리온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안 움직여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 다만 차트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셀트리온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을 보게 되었을 때 좀 내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박스권 매매 같은 경우에도 전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17만 5천 라인대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은영님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홀딩하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7008번님께서 디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35,000원에 30%. 기다릴지 손절할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걸 보면 손절에 대한 마음이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조금 저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어유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SM 자회사 이제 계열사다 보니까 SM이 카카오에 매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카카오랑 이제 계속해서 새롭게 이제 에스파 관련된 이제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수만 회장이 없어도 이제 거기에 대한 빈자리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SM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강해질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글로벌 팬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디어유가 운영하고 있는 버블에 대한 실적도 우리가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대한 주목을 너무 못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적으로 우리가 디어유가 문제가 되고 이런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단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상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비중이 한 30% 정도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이거를 다 덜어내기에는 좀 피해가 크시기도 하고 추매를 하시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권이라는 거를 조금 한번 확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면은 뭐 시장이 반등을 하든 다시 한번 엔터테인먼트 쪽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든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는 그래도 반등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올랐을 때 우리가 비중을 덜어내지 떨어지는 거 지금 힘든 거 다 견디고 나셨는데 바닥일까 하는 구간에서 굳이나 우리가 손절할 필요는 너무 좀 섣부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손절은 의미 없다. 조금만 더 가져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6582번님,
제2호를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25,000원에 비중 40%입니다. 아, 계속 하락 중입니다. 물타기도 지쳤어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양봉으로 마감을 한 모습이었거든요. 반등이 가능할까요, 팀장님?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 투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점은 한번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 좀 추천주라고 해서 매수했고 물타기도 해서 비중 같은 경우에도 40%라고 하셨는데 사실 비중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개별 종목군에 40%라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좀 언제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최근에 아무래도 수익권이 있으셨다가 좀 안 팔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상승을 다시 한번 했을 때는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주가 다시 한번 오르기 위해는 다시 한 번의 이벤트가 한 번 더 터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2차 전지라든지 관련 종목군들이 반등을 했던 계기가 실제 2차 전지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양극재가 다시 좀 이렇게 살짝 턴을 했고 GM 같은 경우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이 좀 더 좋아졌다라는 내용들 거기다 인터배터리 유럽이라는 이벤트가 더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이어졌는데 다만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인터배터리 유럽이라는 이벤트가 소멸되자마자 다시 한번 주가가 다시 한번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겁니다. 사실 40%라는 가격대 굉장히 큰 비중도 굉장히 많이 커서 사실 저는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 비중 조절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22,000 라인대를 지켜주는지 여부를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반등을 조금 더 했을 때는 비중을 살짝 덜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손실인데 비중을 조절해야 하나요? 라고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겁니다. 2차 전지 섹터 아직 안 좋아요. 특히 개별 종목 히스토리 있는 종목군들만 움직이는데 그 안에서 내 종목은 계속해서 빠진다면 그 안에서 내가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지 그 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됐을 때 저는 반드시 비중 조절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 40%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비중은 꼭 조절하자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동방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5,800원이고요. 비중 40%입니다. 아,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도 최근에 조금 잘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거래 어떤 가스 관련해서 네. 올라온 온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의 매도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매도가 알고 싶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일단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으로 나뉘었습니다. 아까 GS 글로벌과는 좀 사뭇 다르네요. 시청자님. 예. 네, 혹시 어떤 분께 상담 받고 싶으실까요? 아까 나와 있어요. 긍정 들어주신. 네, 긍정.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동방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아까 GS 글로벌은 그래도 중립을 들어주셨는데. 동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차트적으로 좀 상승 추세가 워낙 뚫었기 때문에 요새 들어서는 좀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시장을 좀 많이 느끼시겠지만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인데 그 중에서도 가는 종목 장세가 좀 더 강한 상승을 쭉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은 좀 중요한 매물대를 거의 다 돌파를 했고 마지막으로 4,000원에서 4,100원대 매물대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5,600원대까지는 그래도 오기 때문에 거기서 좀 비중을 축소하면서 리스크를 줄이셔도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야 우리가 바닥권인 그 고생이 끝나고 나서 고개를 이제 들까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해서 저는 긍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즈볼라랑 이제
이스라엘이랑 새롭게 또 이제 전면전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홍해에 대한 리스크도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오랫동안 계단식 하락을 하다가 이제서야 좀 고개를 드는 구간인데 여기서 거래량이 좀 강하게 터지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좀 강한 대바닥에서 강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홀딩하면서 매물대를 잘 소화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가다가도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생기면서 추세가 갑자기 꺾여서 5일선 밑으로 급하게 간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시면서 그때 리스크를 좀 줄이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가 꺾이는지 여부 잘 확인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방으로 꼭 매수가까지 올라오길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템트론이고요. 네. 매수가는 8,000원이고 비중은 10%예요.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아니에요. 그거 최근은 아닌데 한동안 그때 8,800원 정도 있었을 때 땡땡땡 어드바이저님께서 네. 10,000원은 가지 않겠냐고 그래갖고 제가 샀는데 네. 그 뒤로 계속 이렇게 8,400원이었다가 점점 떨어져갖고 지금 네, 7,000원이 됐군요, 시청자님. 네. 네, 고민이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중립을 들어주셨네요. 그럼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일단 마이크론 실적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와중에 좀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YC라든지 특히 HBM 쪽에서의 테스트 관련 종목군들, 특히 최근 종목군들이 HBM이라든지 관련 섹터 내에서도 점점 옥석 가리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가권 라인대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더 받으면서 더 올라가고 있던 상황들,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수급을 빼앗기면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측면에서 펜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사실 대세 종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위치에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고 만약에 가이던스라든지 혹은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게 되었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주도 강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반도체 HBM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전공정이라든지 소재단에 대한 관심도 함께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때를 다시 한번 더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현재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하는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하반기 특히 7월 같은 경우는 저는 반도체 주도의 장세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버텨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펜트론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참고 되셨길 바라겠고요. 또 장 마감하고 뉴스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NC소프트의 물적 분할 소식입니다. 사업을 이제 물적 분할한다라고 장 마감 이후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실지 일단 팻말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모두 부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SK 이터닉스 이런 종목들을 보면 물적 분할이 또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팀장님은 또 부정을 들어주셨어요. 좀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내용들을 조금 더 뜯어보게 되었을 때 네. 물적 분할에 대한 좀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월 14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회사에 대한 분할이라든지 신설 회사 설립을 확정한다라고 합니다. 분할 기일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물적 분할을 진행을 한다 해서 좀 보수적이라기보다는 회사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NC소프트 하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이신가요? NC소프트 뭔가 고전적인 게임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그 리니지라는 IP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이제 별명이
린저 씨들,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NC소프트 돈을 계속해서 잘 버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될까? 리니지라는 그 IP가 얼마나 더 지속이 되어서 그 충성도가 오래 유지될까를 보게 되었을 때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은 MMORPG에서 콘솔 쪽으로 넘어가는 방향입니다. 콘솔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 시프트 이번에 상장할 예정이죠. 3조 정도 대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콘솔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고 펄어비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는 주력이었던 MMORPG에서 콘솔로 넘어가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지금 과거의 영광이긴 한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의 트렌드로 보게 되었을 때 NC소프트가 과연 과거의 영광을 좀 되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게임을 하는 주 시청 그 연령대 자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리니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이제 나이대가 많다라는 점도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적 분할도 악재지만 게임 본업도 좀 악재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4%대 하락이 있었는데 네. 이 물적 분할 이슈로 내일 시장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저는 물적 분할하고 나서 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인적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LG에너지솔루션처럼 물적 분할하고 우회 상장으로 다시 상장을 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게임만 좀 사업에 몰두를 하면서 나머지는 좀 물적 분할로 모멘텀을 없애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리니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늘어나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게임만 밀고 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사업만 갑자기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공급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는 할 수 없는 그런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알파벳 A, B, C처럼 이렇게 묶어서 좀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고 같이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투자의 주주 친화적인 흐름을 보여주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빼고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사라지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우려감 형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NC소프트도 실적이 좀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추세가 크게 돌려 세우고 있는 차트 흐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물적 분할 리스크도 좀 나타나면서 지금의 차트 방향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NC소프트의 물적 분할 소식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으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213번님께서 KH 바텍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14,000원대고요. 15%입니다. 5월 24일에 매수했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손익 실현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수급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지금 차트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좀 이벤트를 보게 되었을 때는 갤럭시 언팩 행사를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그때 반등을 했을 때 일부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이미 추세 자체가 많이 꺾였습니다. 중장기 이평선도 그렇고 단기 이평선 자체도 굉장히 많이 꺾이고 있던 상황들, 특히 14,000원대라는 그 라인대를 돌파해가지고 12,000원이라는 그 아랫 라인대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라인대까지 깨게 되었을 때는 그 하방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매물대가 많지가 않습니다. 받아줄 수 있는 주체 자체가 좀 크지 않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하방에 대한 압력은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벤트라든지 혹은 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반등 시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운수대통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은 조선일 매니저 나와 계신데요. SK 하이닉스의 하락 오늘 걱정되셨던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매니저님과 함께 대응 전략 만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교체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도 공개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